오늘의 책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속하는 책인데요.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1001권은 너무 많다, 그쵸? 무튼 죽기 전에 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누구의 책을요? 바로 조지 오웰의 책입니다. 조지 오웰은 영국의 문학가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물농장과 1984가 있는데요. 제가 픽한 책은 바로 동물농장. 동물농장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작품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풍자적 우화입니다. 책에는 돼지부터 말, 양, 개, 닭 등등 갖가지 동물이 등장하는데 사람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건물도 짓고 옷도 입어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자, 이 소설의 배경은 존슨 씨가 운영하는 매너 농장입니다. 이곳의 주인 존슨 씨는 평소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오직 돈벌이로만 여기고 못살게 괴롭히고 착취했죠. 그래서 동물들은 평소 쌓인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 있는 한 늙은 돼지, 메이저라는 돼지가 동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는 영국의 짐승들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혁명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농장 주인 존슨 씨가 그동안 동물들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대로 당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며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늙은 돼지 메이저가 자다가 숨을 거둡니다. 메이저의 연설과 죽음 때문일까요? 농장의 분위기가 심상찮습니다. 같은 종족인 돼지 중에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주도권을 잡고 혁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스노볼은 언변에 뛰어난 눈치가 빠른 돼지고 나폴레옹은 고집이 센 행동파 돼지입니다. 그리고 스킬러라는 돼지도 있는데요. 얘는 앞잡이 캐릭터입니다. 앞으로 스킬러 때문에 뒷목 잡을 일이 종종 생기니 잘 기억해주세요. 이듬해 6월, 평소와 똑같이 농장 주인 존슨 씨는 동물들에게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빡친 동물들이 드디어 때가 됐다며 곶감문을 부시고 존슨 씨를 들이받습니다. 돼지, 말, 양, 개, 닭 할 것 없이 모든 동물들이 우르르 나와 달려드니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재간이 없죠. 결국 동물들은 존슨 씨 부부를 내쫓고 매너 농장이라는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평등한 동물 세상을 위해 7가지 계명을 정하죠. 두 발로 걷는 건 적이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건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선 안 되고 침대에서 자선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동물도 죽여선 안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7가지 계명이죠. 드디어 동물들의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먹이도 똑같이 나누고 노동시간과 휴식시간도 정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득권을 잡게 된 돼지들이 야금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남들보다 일도 덜하고 먹이도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거죠. 하지만 돼지들만이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연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잠자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쫓겨나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존슨 씨가 이곳을 다시 되찾고자 사람들을 데리고 농장에 쳐들어왔습니다. 인간들이 총을 쏘며 동물들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머쥔 팀은 바로 동물들. 돼지 스노폴과 말 복선은 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이들은 무공훈장까지 수여받고 모두의 박수를 받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는 법. 동물농장의 투탑 지도자인 스노폴과 나폴레옹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앞서 말했듯 스노폴은 말을 잘하고 나폴레옹은 고집이 센데 스노폴이 전투 이후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더 좋아지자 나폴레옹이 이를 질투라도 한 건지 사나운 개들을 이용해 스노폴을 위협하고 내쫓아버립니다. 힘을 이용해 권력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동물농장은 막장농장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까라면 그냥 까야 됩니다. 돼지들은 어느새 존슨 씨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침대에 눕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들이 처음에 정한 7계명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절대 침대에 누워선 안 되고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물 중 누군가 야 그렇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앞잡이 스킬러가 쪼르르르 와서는 사실 그거 침대 시트에 누우면 안 되는 거였어. 침대는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언변술로 동물들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농장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책임을 스노폴에게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스노폴은 나폴레옹에게 쫓겨나 거취를 알 수 없었기에 동물들은 나폴레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죠. 자, 이런 막장 농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동물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히 말 복선은 착하고 우직한 캐릭터인데요. 그는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해서 풍차를 짓는데 거의 한 몸을 다 바칩니다. 평소 동물들이 농장을 운영하는 걸 아니꼽게 생각했던 인간들, 동물들이 풍차를 짓는다고 하니까 너네가 감히 풍차를 지어? 너네 따위가 하면서 모두 부셔버립니다. 동물들은 풍차를 짓는데 모든 물자를 써버렸기 때문에 나무고 풀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들과 물건 거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 말인즉슨 동물들은 자신의 생산품을 인간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닭은 알을 주고 암소는 우유를 주고 하는 것처럼요. 동물들은 반발합니다. 왜냐고요? 존슨 씨가 자신들에게 했던 짓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너 스노폴 첩자지? 라는 식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죄 없는 동물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나폴레옹은 존슨 씨 집에 숨겨진 술도 발견하고 술도 마셔요. 아주 하지 말자는 것만 쏙쏙 골라서 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물들이 정한 7계명은 뭐가 됐다? 그냥 개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슬로건이 생기죠. 나폴레옹은 무조건 옳다고 말이죠. 해가 갈수록 동물들은 배가 고픕니다. 먹이는 부족하고 일은 더 늘어나요. 결국 열심히 일만 하던 복서가 쓰러지고 돼지들은 이 착한 복서를 말 도축업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살이 디룩디룩 쪄서 띵굴띵굴 굴러다닐 정도가 되죠. 혹시 이 동물농장에 스노폴이 다시 돌아와 복수를 할까요? 이 동물농장에 다시 행복이 찾아올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동물들이 굶고 힘들어하는데 돼지들은 거래를 하러 온 인간들과 한데 뒤섞여 술을 마시고 언성을 높여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물들은 누가 동물이고 누가 인간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권력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나폴레옹은 처음에만 해도 반란을 선동한 리더 돼지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죠. 하지만 권력을 쥐고 나서는 180도 변해버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권력을 얻고 나서는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들 말이죠. 만약 내가 권력을 얻게 됐다면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내가 나폴레옹과 같은 돼지가 되진 않았는지, 스스로 정한 7계명과 같은 약속들을 어기고 있진 않은지, 그 약속들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